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은 오후 2시입니다. 긴급 편성으로 여러분들 함께 만나 뵙고 있는데요. 뉴스엔진 라이브는 오후 4시인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좀 긴급하게 여러분들 만나 뵈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2시에 이렇게 라이브를 켜게 됐고요. 오늘 4시 라이브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한 번 더 4시에 라이브로 송출을 하고요. 대신 여러분들 소통하시는 거 재미없으시잖아요. 직접 제가 채팅창에 들어가서 뉴스엔진 아이디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4시에 방송 한 번 더 할 테니까요. 오늘 2시 함께 해주시고 4시 송출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급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좋아하시는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우선 제 왼쪽에는요. 팩폭 기자. 팩트로 때려버리는 강찬호 기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우측에는요. 돌직구를 날리세요. 커브 아니죠. 돌직구만 날려주시는 정지용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용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두 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자켓을 다 벗고 들어오셨어요. 네. 방송하기 전에 오늘은 이거 이제 정관을 하고 할 얘기가 아니다. 옷을 훅 벗고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오늘 네. 핫한 뉴스니까. 또 핫하니까. 그다음에 우리 뉴스 엔진 아닙니까? 네. 이미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 네, 이렇게 차 온도가 높아져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화끈한 이야기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이 공개가 지난주 금요일에 됐잖아요. 네. 이제 이 이야기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 일을 좀 해줘라. 이런 발언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바로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과 동시에 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반박하는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해명을 하면 또 어떤 녹취록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통령실은 추가로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전제하고 활동하는 것 같은데 당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당이. 네. 왜냐면 지난 그 금요일 이제 언제죠? 목요일 날 이게 터졌죠. 목요일 날 터졌는데 그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까지 이제 거의 나흘간 완전 침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4일간의 침묵이 그러니까 있었죠.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보수 계층에 있는 분들이 네. 아니 지금 여당 대표가 왜 용산이 지금 난처한 상황인데 쉴드를 안 치냐? 뭐 하고 있냐? 이런데 한동훈 대표와 당 쪽에서도 좀 할 말이 있는 게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하고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긴급하게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 채널이 아마도 정진석 비서실장하고요, 홍철호 정무수석, 네. 뭐 이제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 제가 볼 때는 정진석 실장이나 홍철호 수석조차도 아주 자세한 얘기를 이 당사자는 결국 이제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인데 네. 자세한 얘기 100% 전체 그림을 다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섣불리 말하다가 또 이게 코가 낀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당과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용산 내지 정권을 변호할 그 마지막 보루인데 여기마저 만약에 이제 그 섣불리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덮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그거를 또 대신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정권 전체가 굉장히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일단 좀 어떤 그림을 좀 안 다음에 뭐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거기까지 대비를 좀 하게 해달라 했는데 지금 용산에서 명확한 정보 공개가 안 됐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추가 폭로로 이어질 것 같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까지 지금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알다시피 이제 그 용산의 어떤 입장, 의견 전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 비서실장이 하기가 좀 곤란. 비서실장이 굳이 한다면 뭐 예를 들어 그걸 고위 관계자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는 정색하고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 같은 형식을 취할까 좀 의문이고 지금 전반적인 그 용산의 기류는 이번 주 정치 칼렌더를 보면 우선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네, 네. 굉장히 이제 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 우크라이나 파병도 지금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상황이 또 터질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또 아이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정치나 외교 일정이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속에서 좀 뭐라 그럴까 좀 묻어가거나 진화하겠다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민심이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또는 행사하고는 별개로 네.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유야무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정중 변호사님이 민심을 대변하는 또 상식당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 사안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민심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민심을 좀 청취를 하려고 네. 어저께 저기 처갓집에 갔다가 장인어른한테 어. 제가 여쭤봤어요.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태를?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누가 봐도 뭐 명백한 보수시거든요. 근데 첫 마디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 누가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럼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분이 항상 공정과 상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런 상징 자본으로 대통령이 되셨고 공명상식의 공정과 대명사. 상식의 네네. 대명사.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용산으로 지금 나오신 거 아니에요. 청와대는 이렇게 닫힌 공간이고 용산은 열린 공간이다. 이렇게 국민에게 나오셨어. 보내주셨죠. 네. 그래서 데일리하게 매일매일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나오는 거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특히 이제 국회에서 내년도 이제 예산안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네. 11년 동안 계속 대통령이 나왔던 거를 지금 시점에 나와야 되는 거고 또 한동훈 대표님도 이제 그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안 나오고 총리한테 대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초심을 완전히 잃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 여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사를 이 법적인 단죄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내놔야 되는 겁니다. 여사를 안 내놓으면요.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절에 가셨잖아요. 네. 절에 가서 업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업보가 있으면요. 그 김건희라는 돌덩이를 달고 있으면요. 계속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가라앉을 수 있어요. 네. 그 돌덩이하고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심이라는 거는 본인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김 여사 문제는 확실하게 좀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